긴 연휴를 보내고 와서 주가가 강하게 오릅니다만 당장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주목되는 상황이죠. 미국의 물가지수 그리고 또 21일 있을 FOMC의 영향까지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분석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내일은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에서 발표되는데요.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블룸버그가 애널리스트를 이제 평균해가지고 집계한 내용을 보면은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8.1% 전후입니다. 전달보다는 0.4%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도 8.9%로 무려 0.9%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에너지라든지 식품 가격발 인플레이션은 이제 피크를 친 게 확인이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 발표되는 그 코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5.9%에서 6.1%로 오히려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임금이라든지 집세와 관련된 경기 요인반 인플레이션은 지금의 금리 인상으로는 잡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의 30%를 차지하는 집값 같은 경우에는 5.7% 정도 상승세가 계속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다가 올해 들어서 5%씩 인상되고 있는 임금이 현재 기업들로 하여금 인건비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아주 광범위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임대료가 이제 확실히 꺾여야 되는데, 임대료는 미국에서는 케이스 슐러 주택 지수와 관련해서는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내년도까지는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9월달 FOMC에서는 75bp 금리 인상이 확실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CME 페드 워치에 따르더라도 90% 확률로 현재 75bp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90%를 넘었군요. 75bp 인상 확률이.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고민이 살짝 되네요.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발표되는 그냥 CPI를 우리가 헤드라인 수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류에 있고요. 밑에가 이제 근원 물가지수인데, 근원 물가지수는 조금 더 오를 걸로 예상돼서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다음은 FOMC인데 21일 날이요. 그때까지 연준위원들은 함구령이 내렸습니다. 블랙아웃 기간인데 내일하고 모레 이틀 발표되는 물가지표가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네, 물가 감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역풍을 잠시 잠재울 뿐이지 동남풍처럼 주식시장을 다시 상승세로 돌리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피크를 치고 경기가 기술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은 연준 같은 경우에는 스텝앤고라고 해서 다시 금리 인상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11월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하게 인플레이션 파이터처럼 예전에 폴 폴커 의장이 했던 것처럼 제너 파월 의장도 이렇게 해달라는 거고요. 또 미국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정책 우선순위로 물가 안정을 지금 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양적 긴축이 본격화되는데요. 이제 9월 달 들어서는 지난 달보다도 2배 정도 늘어난 950억 달러씩 줄여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말까지는 2조 달러 넘게 줄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74bp 정도의 금리 인상 효과랑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FRB 같은 경우에는 정치 일정보다는 경제 지표라든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많은 변수들이 주시장을 좀 괴롭힐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만만치 않네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으로 아무래도 구매력도 떨어지고 주가도 하락함에 따라서 미국 가계의 순자산이 크게 줄었군요. 얼마나 줄었는지. 그다음에 순자산이 준다는 것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가계 같은 경우에는 55% 정도를 주식으로 갖고 있는데요. 주식이 2분기에만 무려 16% 정도 평균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가계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7조 7천억 달러가
평가 손이 발생을 했고요. 반면에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는 1조 4천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둘을 합쳐보면은 3월 말 대비해서 6조 1천억 달러 정도가 가계 자산이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이 좀 더 지속이 되거나 부동산 가격까지 만약 떨어진다면은 아무래도 그 역자산 효과로 인해서 소비가 크게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주식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최근 들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소비는 점차 둔화되는 추세는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고용은 탄탄한데요. 고용 말고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가라든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은 경착륙은 없다. 연착륙을 자신하고 있는데 믿어도 될까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금융시장에서는 2023년 상반기까지 FF 금리 같은 경우에는 3% 후반에서 4%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라면 경기 둔화는 있겠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필립스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둘의 관계는 역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거의 직각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더라도 수요가 워낙 견조하기 때문에 뭐 실업률은 떨어지고 소비도 견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뭐 금리 인상을 하면은 뭐 공급망 훼손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아무래도 진정이 되겠지만 현재 문제로 작용되는 것은 경기 요인발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한층 강한 금리 인상 그리고 또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고용 둔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경착륙 여부는 임금이라든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핵심적인 키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그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에 ECB가 75bp 금리 인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강세에 약간 좀 제동이 걸린 것 같지만 여전히 강달러가 우리 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달러의 양반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 통화들 보면은 1998년 아시아 외환 위기에 최저치까지 떨어졌고요. 올해 들어서도 평균적으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원국을 제외해놓고 대부분은 약세인데요.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외환 시장에 개입한다든지 금리 인상을 하면 되지만 한 나라만 가지고서 전체 흐름을 막기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뭐 연준이 달러 강세를 멈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11월 달부터 확실히 둔화시켜 준다면은 외환 시장에서 주요 통화들은 좀 안정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그 11월 달에는 50bp 그리고 12월 달은 25bp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보다는 12월 정도가 돼야지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약세 그리고 우리나라 통화를 비롯해서 주요 통화들이 이제 그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의 물가가 이제 조금 피크아웃한 것 아니냐 안심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소장님 말씀드리니까 또 좀 긴장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뜯어볼 게 있네요. 오늘 집중 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